안녕하세요. 문사탐학원 이성민 선생님입니다. 다들 7월 학력평가 시험 잘 보셨나요? 어떤 학생은 시험을 잘 본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시험을 잘 못 본 학생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쌤이 보기에 이번 7월 학력평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쌤과 같이 사회문화 표분석 해설 수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8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보자마자 두 지역 인구 관련 지표 이 유형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유형 뭐죠? 네, 인구 부양비 문제입니다. 인구 부양비 문제 나오면 총 3개의 스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본문을 읽고 연결고리를 찾아라.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은 가, 나 두 지역으로만 구성된 갑국의 인구 관련 지표이다. 가 지역의 생산 연령 인구는 나 지역의 생산 연령 인구의 2배이다. 여기서 연결고리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갑국은 가, 나 두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 지역의 생산 연령 인구가 나 지역의 생산 연령 인구의 2배이다. 연결고리에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쌤이 말한 스텝 1. 그 다음에 인구 부양비 바를 그리기 위해서 이 표를 활용해야 되죠. 자, 그럼 인구 부양비 바를 채워보기 전에 인구 부양비 바 아래에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위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고령화 지수,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럼 분모값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건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죠. 그럼 이 두 개를 같은 바 안에 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청장년층을 100으로 잡았을 때 써주기가 쉽죠. 100으로 잡았을 때 가 지역의 유소년 인구 20명이죠. 그러면 나 지역의 노년 인구 30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 지역의 청장년층을 100명이라고 적었을 때 유소년 인구 20, 노년 인구 80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령화 지수, 기억, 니은 바로 찾을 수 있겠죠. 20이에요? 100이에요? 30이에요? 그러면 유소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노인 인구는 5배 차이나요? 5배 차이나요? 150명으로 써줄 수 있겠죠. 나 지역도 똑같이 유소년 인구를 100으로 잡았을 때 5배 차이나요? 80의 5배는 400. 이를 통해서 가 지역의 고령화 지수는 100분의 150 곱하기 100해서 150인 걸 알 수 있고 나 지역의 고령화 지수는 100분의 400 곱하기 100을 해서 40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구 부양비 바 다 채워서 끝난 건가요? 아니죠. 우리 처음에 했었던 연결고리 뭐라고 나와 있죠? 가 지역의 생산 연령 인구는 나 지역의 생산 연령 인구의 2배이다. 가 지역의 생산 연령 인구 나 지역의 2배이다. 그럼 100을 200으로 뻥튀기 할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유소년 인구는 200명일 때 40명이에요. 30명일 때 60명이에요. 이를 통해서 연결고리까지 다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 수치를 가지고 보기를 한번 볼까요? 기억, 니은은 기억의 3배 이상이다. 3배 이상 되려면 45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400이죠. 틀렸습니다. 니은, 갑국 노년 부양비는 갑국 유소년 부양비의 2배 이상이다. 갑국 노년 부양비를 묻고 있죠. 가 지역, 나 지역 합친 게 갑국의 전체 인구죠.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를 구하기 위해서 가 지역과 나 지역의 청장년층의 인구를 더한 값 곱하기 40 플러스 20, 60 곱하기 100이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가 되고 300분의 노인 인구 60 더하기 80, 140이 갑국의 노년 부양비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값 곱하기 100 둘 다 똑같으니까 분자값 60과 140만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60의 2배 120 그 이상이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입니다. 다음 디귿. 나 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가 지역 유소년 인구의 절반이다. 우리 아까 여기서 다 구했죠. 연결고리 적용시킨 거 유소년 인구 200명일 때 40명이에요. 100명일 때 20명이에요. 딱 절반 맞는 선지입니다. 니은, 디귿, 마지막 리을. 다른 이동 없이 가 지역의 노인 인구 여기 있다. 50%가 60명의 50% 30명이 이동했어요. 나 지역으로 이동하면 나 지역의 노년 부양비는 100이 된다. 80 플러스 30 하면 110. 근데 청장년층이 100명이고 노인 인구가 110명이에요. 그러면 노년 부양비는 100이 아니라 11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 됩니다. 이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대신 어렵지 않은 문제를 통해서 인구 부양비를 풀 땐 항상 쌤이 말한 것처럼 스텝 1 연결고리를 찾자, 두 번째 인구 부양비 바를 그리자, 같은 분모값이 되는 게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밑에 줄에 같이 써줄지 위에 줄에 같이 써줄지 한번 체크를 하자. 그러고 두 지역 비교해 줄 때 꼭 다시 첫 번째 했던 연결고리를 적용시키자.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아까 인구 부양비 문제처럼 문제 보자마자 어떤 유형인지 바로 파악하셔야 돼요. 이 문제 읽으니까 성불평등 문제구나. 그럼 성불평등 문제는 어디를 먼저 봐야 될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모값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분모값이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지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지 아니면 남녀 전체의 평균 임금인지 꼭 분모값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 문제 보니까 분모값이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분모값 남성 노동자 수 둘 다 남자가 기준이 돼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이 문제는 분모값을 남자를 기준으로 두고 풀면 되겠다 하고 본문으로 올라가서 연결고리 찾아줍니다. 다음은 연구자 가비 A국 노동 관련 성불평등을 연구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A국에서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에 10%, 연결고리 나왔죠.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25% 증가였다. 또 하나 나왔죠. 꼭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또한 남성 노동자 수는 제시된 연도에서 모두 같다. 연결고리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연결고리 체크하고 이제 주어진 자료를 봐서 남자 노동자가 100일 때 여자 노동자 얼마인지, 남성 임금 100일 때 여성 임금 얼마인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분모값을 100으로 잡아야 문제가 풀기 쉽기 때문에 다 100으로 잡아볼게요. 자, 성별 임금 비율. 남자 100만 원 벌 때 여자 60만 원 벌어요. 남자 100만 원 벌 때 70만 원 벌어요. 남자 100만 원 벌 때 80만 원 벌어요. 똑같이 노동자 100명일 때 70명, 100명일 때 80명, 100명일 때 90명 이렇게 수치를 써놓고 꼭 해야 되는 거 위에서 체크해둔 연결고리 체크해야 되죠. 자, 일단 맨 마지막 거 보면 쉽잖아. 남성 노동자 수는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같다. 100명, 100명, 100명. 그에 따라 여자 노동자 수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70, 80, 90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임금에 있어서는 남자가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에 10% 증가했대요.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T 플러스 10년엔 10% 증가해서 남자가 110만 원 받아요. T 플러스 20년엔 25% 증가해서 125만 원 받아요. 남성 임금이 증가했으면 여성 임금도 똑같은 비율로 증가를 해야겠죠. 70만 원 10% 증가했어요. 77만 원 돼요. 80만 원에서 25% 증가했어요. 100만 원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분모값 설정해주고 연결고리 체크해주고 마지막 적용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20% 이상 증가하였다. 자, T년의 여성 임금 60만 원이에요. T 플러스 10년의 여성 임금 77만 원이에요. 60만 원에 20%면 12만 원 더하면 72만 원이 되죠. 72만 원, 77만 원, 20% 이상 증가였다. 기억 맞는 선지입니다. 다음 니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평균 임금액의 성별 격차는 증가였지만 노동자 수의 성별 격차는 감소하였다. T년하고 T 플러스 20년 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 T년에 남자 100만 원 받을 때 여자 60만 원 받아요. 40만 원 차이 나네. T 플러스 20년에 남자 125만 원 받을 때 여자 100만 원 받아요. 25만 원 받아요. 성별 격차는 증가하였다 아니죠. 감소하였습니다. 니은은 틀린 선지. 디귿. T 플러스 10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남성 노동자 수와 여성 노동자 수의 격차는 50%로 감소하였다. 노동자 수 보려면 이 그래프 보면 되죠. T 플러스 10년 남자 100명일 때 여자 80명이에요. 20명 차이. T 플러스 20년 남자 100명일 때 여자 90명이에요. 10명 차이. 10명 줄었어요. 50% 감소하였다. 맞는 선지입니다. 기억 디귿. 마지막 리을 볼게요. 제시된 연도 중에서 전체 남성 노동자 수의 총임금과 전체 여성 노동자 수의 총임금 간 격차는 T 플러스 20년에 가장 작다. 자, 지금까지 성별 임금 차이를 물어보고 성별 노동자 수 차이를 물어봤죠. 근데 리을에서 묻고 있는 건 총임금이에요. 그럼 총임금은 어떻게 나오나? 남성의 임금 곱하기 남성의 노동자 수를 하면 남성의 총임금이 나오겠죠.
여성의 총임금은 어떻게 나올까? 여성의 임금 곱하기 여성의 전체 노동자 수 하면 총임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임금 격차를 한번 볼게요. T년부터 한번 볼까요? 남자 100명이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여자 70명이 60만 원 받았어요. 100 곱하기 100 빼기 60 곱하기 70 하면 1500이 되겠죠? 이게 T년. T 플러스 10년 100명이 110만 원 받았어요. 80명이 77만 원 받았어요. 이 차이는 4840. T 플러스 10년. 마지막 T 플러스 20년 한번 볼게요. 100명이 125만 원 받았어요. 90명이 1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격차는 3500으로 T 플러스 20년이 가장 작다. 맞는 선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 수치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제일 쉬운 건 뭐야? 100명일 때 100만 원 받고 100명일 때 100만 원 받는 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땐 T년은 상관없어요. T 플러스 10년만 한번 볼게요. 100명이 100만 원 받아요. 근데 여자 80명이 70만 원 받아요. 아까 우리 10% 증가시켜줬잖아요. 여기에다 1.1을 해도 같은 수치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 10,000 빼기 5,600 곱하기 1.1 그러면 4,400 곱하기 1.1 해서 4,840. 저 T 플러스 20년도 마찬가지예요. 100 곱하기 100 빼기 90 곱하기 80을 해줘서 나중에 1.25를 곱해줘도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온답니다. 쌤이 PPT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T 플러스 10년에 100 곱하기 100 빼기 70 곱하기 80 여기다가 10% 증가한 1.1을 곱해도 4840이 똑같이 나옵니다. T 플러스 20년 100 곱하기 100 빼기 90 곱하기 80 곱하기 1.25 25% 증가했어요. 3500 똑같은 수치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풀면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겠죠. 그럼 성불평등 문제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5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읽자마자 이 문제 계층 이동 문제네 파악하셔야 됩니다. 계층 이동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풀 수 있죠. 계층 이동표를 그려야 하는 문제와 계층 이동표가 필요 없는 문제. 근데 이 문제는 작년 모의평가 수능과 달리 계층 이동표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계층 이동표 한번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줄. 그림은 갑국에서 발생한 계층 간의 이동을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인구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국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되어 일단 이 표 그려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계층 이동 전 상층 인구의 25%이다. 자, 여기서 이 인구를 X값으로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상층 인구 대비 25%래요. 그럼 상층 인구는 몇 X가 돼야 되죠? 25%니까 4X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계층 이동 전의 상층 인구니까 부모의 상층 4X예요.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한 인구 여기가 X명이에요. 써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조건, 계층 간 이동이 일어나기 전에 상층과 중층의 비율이 하층의 비율과 같았다. 여기 이 두 개의 합이 하층의 합과 같대요. 그럼 얘네 둘과 얘가 같아야 된다. A라고 놨을 때 하층의 비율 역시 A가 돼야 되죠. A 플러스 A는 100%. 그럼 이 A는 100%로 A는 50%예요. 하층이 5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층의 비율은 상층 비율의 1.5배였다. 자, 그러면 하층이 50%예요. 얘네 두 개의 합이 50%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상층의 비율이 4x이기 때문에 이 중층의 비율은 50-4x라고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럼 저 조건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중층의 비율은 상층의 비율의 1.5배다. 여기서 중층의 비율 50-4x는 상층의 1.5배이다. 상층은 4x 곱하기 1.5. 여기선 계산이 필요합니다. 50은 4x 플러스 6x, 10x는 50, x는 5. 따라서 상층은 4x, x는 5기 때문에 20%예요. 그리고 50-4x였던 중층은 3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서 힌트 하나 더 나왔었잖아요. 부모가 상층이면서 자녀가 하층인
계급의 비율이 X%제요. 아까 X% 5% 나왔죠. 우리가 저 위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다 얻고 수치도 다 써줬습니다. 그럼 밑에 거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상층에서 하층 갔어요. 근데 우리 아까 5 나왔다. 5예요. 상층에서 중층 갔어요. 3칸이야. 15. 근데 상층일 때 중층이 됐어요. 15. 채워줄 수 있죠. 중층에서 하층으로 갔어요. 2칸이니까 10% 채워줄 수 있습니다. 중층에서 상층으로 갔어요. 중층에서 상층으로 갔어요. 3칸 15. 하층에서 중층으로 갔어요. 부모는 하층인데 자녀가 중층이에요. 4칸이니까 20. 그리고 마지막. 부모는 하층인데 자녀는 상층이에요. 한 칸이니까 5. 자, 우리는 주어진 정보를 모두 채웠어요. 이제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얘네 두 개 합쳐서 20이에요. 20이에요. 빵 되네. 두 개 합쳐서 25예요. 5 되네. 25예요. 여기 50이면 당연히 25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의 비율도 나오겠죠? 상층이 15 플러스 5, 20% 돼요. 중층이 15 플러스 5 플러스 20 하면 40% 돼요. 하층도 15 플러스 25 하면 40% 돼요. 자, 이제 우리 계층 이동표 다 채웠습니다.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계층이 유지된 비율이 상승 이동한 비율보다 높다. 여기서 계층 유지된 비율, 상층일 때 상층, 중층일 때 중층, 하층일 때 하층해서 30% 되죠. 상승 이동한 비율은 15 플러스 5 플러스 20, 40% 되죠. 높다, 틀렸습니다. 다음 2번, 상층 인구는 계층 이동 전에 비해 계층 이동 후 50% 감소하였다. 부모의 상층 인구 20%였어요. 자녀의 상층 인구 20%였어요. 감소하였다, 틀렸죠. 둘의 비율이 같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계층 이동 전과 이동 후에 모두 중층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이다. 계층 이동 전 중층인 인구, 계층 이동 후 중층인 인구, 전체 인구의 5%. 맞는 선지입니다. 3번 선지 어렵지 않았어요. 4번, 갑국 계층 구조는 이동 전 부모 때 다이아몬드 아니죠. 피라미드형입니다. X. 5번, 계층 이동 전에 하층이었고 계층 이동 후 중층인 인구, 계층 이동 전 하층이면서 계층 이동 후 중층 20%죠. 전체 인구 대비 40% 아니라 20%입니다. 틀린 선지.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계층 이동표를 채워줘야 되는 문제였지만 계층 이동표만 채워주면 문제 풀기는 매우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번입니다. 앞에 세 문제와 마찬가지로 20번 문제 보자마자 이 문제 사회보장제도 문제구나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알아차리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접근을 해야 되죠.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A가 사회보험인지 B가 공공구조인지 이 개념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일단 B,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돼요. 뭐죠? 사회보험. 그럼 A는 당연히 공공구조가 되겠죠. 니은에는 공공구조만의 특징, 그리고 기억에는 사회보험과 공공구조의 공통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사회보험과 공공구조 수급자 비율을 통해서 가, 나, 다, 라 지역의 인구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이 문제도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연결고리 체크하셔야 돼요. 나와 다 지역의 인구는 가 지역의 인구의 2배이다. 자, 힌트 나왔습니다. 나, 다 지역의 인구는 가 지역의 2배이다. 그럼 가 지역을 X명이라 잡았을 때 나와 다 지역의 인구는 2X명이라 써줄 수 있겠죠. 근데 나 지역의 인구는 모르죠. 그러면 나 지역의 인구는 Y명이라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디귿이 빵꾸가 뚫려 있어서 공공구조를 통해 우리는 X와 Y 값의 비율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X명 중에 20%가 공공구조의 수급자예요. X 곱하기 20 플러스 2X명 중에 15%가 공공구조 수급자예요. 2X 곱하기 15. 마찬가지로 2X 중에 5%, 그리고 Y명 중에 8%예요. 8Y는 전체 인구가 몇 명이죠? X 플러스 2X 플러스 2X 5X 플러스 Y명이죠. 5X 플러스 Y명 중에 10%가 수급을 해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20X 플러스 30X 플러스 10X 플러스 8Y는 50X 플러스 10Y가 되죠.
그러면 x값 다 더하면 60x 플러스 8y는 50x 플러스 10y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x와 y와의 관계를 알 수 있죠. 10x는 2y, y는 5x 나와요. 그러면 y 대신에 5x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전체 인구는 5x 플러스 5x에서 10x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 다라 지역의 인구를 파악했어요. 그럼 디귿 구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까랑 똑같이 풀면 돼요. x명 중에 10% 받아요. 나 지역 알아 몰라? 곱하기 2x명 중에 디귿 퍼센트지 받아요. 플러스 2x명 중에 40% 받아요. 플러스 5x명 중에 36% 받아요. 는 전체 10x명 중에 32% 받아요. 그럼 차근차근 계산 한번 해볼게요. 10x 플러스 2 디귿 x 플러스 80x 플러스 180x는 320x예요. 2 디귿 x는 10 플러스 80, 90 플러스 180, 270. 270 넘겨줘서 빼주면 50x 나오죠. 그러면 디귿은 25가 나온답니다. 차근차근 풀어주면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그러면 디귿은 25가 나와요. 가, 나, 다, 라 지역 간의 인구 비례를 알고 디귿의 수치까지 구했습니다. 그러면 선지 한번 봐볼게요. 기억에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적용된, 이거 개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금전적 지원 원칙 누구예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공통점이죠. 니은에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는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공공부조의 특징은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입니다. 1번 틀린 선지입니다. 2번 디귿은 가 지역의 A제도 수급자 비율보다 낮다. 디귿 아까 25%였죠. 가 지역의 A제도 수급자 비율, 가 지역의 A제도 수급자 비율 20%죠. 25%, 20. 틀린 선지죠. 3번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A, B 중에 강제가입 사회보험이죠. 개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가장 많다. 자, 비율 보는 거 아니고 수급자 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강제가입 사회보험 10x명 받아요. 곱하면 50x명 받아요. 2x 곱하기 40, 80x명 받아요. 36 곱하기 4, 144x명 받아요. 나 지역이 가장 많은 게 아니라 라 지역이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죠. 비율과 절대치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의 전체 수급자 수에서 다 지역의 수급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이다. 한번 볼까요? 전체 사회보험 수급자 수는 320명이죠. 다 지역의 사회보험 수급자 수는 80명이죠. 320분의 80 곱하기 100을 하면 4분의 1이에요. 25%. 4번 맞는 선지입니다. 마지막 5번 가라 지형 중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선별적 복지 이념 공공부조입니다. 제도의 수급자 수는 라 지역이 가장 적다. 이것도 차근차근 한번 써줄게요. X명 중에 20% 받아요. 20명, 2X명 중에 15%, 30명, 2X명 중에 5%, 10명, 4X 중에 8%, 32명 받아요. 여기서 수급자 수는 라 지역이 가장 적은 게 아니라 다 지역이 가장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제도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의 난이도가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인구부양비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인구부양비 문제구나. 그럼 인구부양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불평등 문제도 이 문제 성불평등 문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분모값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연결고리 찾고 마지막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그 수치 하나하나 구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계층 이동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모의평가에는 계층 이동 표가 필요 없는 문제가 나왔지만 이렇게 올해 학력평가에는 계층 이동표가 필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층 이동표 하나하나 채워주면서 문제 풀어야 되고 마지막 사회보장제도 제일 중요한 거 시간 아끼려면 그리고 틀리지 않으려면 공공부조인지 사회보험인지 개념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개념은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다 혹은 가나다라 지역의 인구 비례를 구하기 위해서 x값 잡아줘요. 그리고 연결고리 통해서 2배 많아요. 2x 잡아줘요. 모르는 값 y값으로 잡아줘요. 그 다음에 x와 y 간의 비례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x가 y보다 몇 배 많아요? 나오겠죠. 그러면 각 지역의 인구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수를 통해서 각 지역의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 비율 통해서 비율 비교해줘요. 절대값 비교해줘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과 함께 7월 학력평가 사회문화 표분석 문제풀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